오늘 이제 지구 시스템을 조금 마무리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지각 변동과 변동인데 여기는 외울 게 되게 많다. 여기는 외울 게 되게 많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각 변동. 자, 일단 지각 변동은 말 그대로 지구의 지형이 바뀌는 현상, 모든 현상 다 지각 변동이에요. 말 그대로 지각에 변화가 생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진, 화산, 그 다음에 이제 조산운동, 요런 거를 이제 지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지각의 형태가 바뀌는 모든 거를 이제 다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데는 지진대라고 얘기해요. 지진대.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데는 화산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산운동이 활발한 데는 조산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각 변동이 활발한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변동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변동대는 이제 지진대, 화산대, 이제 조산대 요렇게 이제 있다. 거기까지 됐는가?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각 변동. 그래서 이 지각 변동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이구나. 이제 원인을 얘기를 했는데 원인은 지구 내부 에너지죠. 원인은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구에 있는 방사성 원소가 다른 원소로 변할 때 방출되는 열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지구가 생성됐던 과정에서 아직 좀 열이 남아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원인이고 결국은 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맨들이 부분적으로 녹아서 맨들이 이제 대류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지각이 움직이면서 지진도 활발하고 화산도 활발하고 이제 조사운동도 활발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태양 에너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태양 에너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제 원인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지진 화산은 조금 뒤에가 잠깐만 설명 한번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일단 화산 먼저 화산 좀 먼저 얘기를 하면 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구 속에 있는 이제 모든 게 이제 용융되어 있던 물질이 이제 지표를 뚫고 나오는 거 이제 화산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그마가 이제 지상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마그마가 이제 지상으로 나오는 현상 화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그마가 지상으로 나오면서 나오는 모든 물질을 화산 분출물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제 화산 분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산 분출물 중에 우리 이제 고체 성분이 있고 액체 성분이 있고 기체 성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고체 성분 같은 경우는 화산 쇄설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돌이라던가 먼지가 날아다니는 걸 말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화산 암괴라던가 그 다음에 화산탄이라던가 그 다음에 화산재라던가 그 다음에 화산진이라던가 진짜는 먼지 할 때 진짜야. 화산진이라던가 이제 등등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되게 이제 뜨겁기도 하고 호흡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마시면 이제 조금 안 좋지. 이게 이제 호흡기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그리고 숨 쉬는 데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등등등등. 특히 여기서 뭐는 기억하시냐면 화산재는 기억하십시오. 화산재는 이제 기억해 주세요. 화산재는 이제 기억해 주시고 왜냐면 이 화산재 같은 경우 나중에 지구 시스템이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 친구는 성층권까지 나가요. 그래서 얘는 이제 태양빛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 화산진이 더 얇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입자 크기가 좀 작아.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성분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용암이라 그래요. 액체 성분은 다른 말로 이제 용암이라고 하고 기체는 우리가 화산가스라고 하는데 화산가스에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수증기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뭐 메테인 뭐 이산화황 등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다 온실기체야.
그래서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면 단기적으로는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내려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온실기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온실효과가 되게 많이 일어나서 지구가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중생대 때 화산활동이 되게 많아가지고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이 항상 따뜻했다 라고 이제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땅속 깊은 곳에서 뭐 예를 들면 단층 땅이 끊어지거나 그 다음에 습곡 땅이 휘어지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 뭐 동굴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지하동굴 붕괴. 예를 들면 지하동굴이 붕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폭탄을 터뜨렸던가 등등에 의해서 생기는 땅의 흔들림이 지진이에요. 이게 중학교 때 이거 나오니? 그래서 이 땅의 흔들림이 그게 이제 지각을 타고 전달되는 거 지진파라고 하거든? 지진파 혹시 배웠니? 중학교 때? 아직 중학생이지만 1학년 때 하나? P파, S파 해가지고 하나인데 뭐 기억 안 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땅의 흔들림이 이제 지진. 그래서 지진은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뭐냐면 지진은 어쨌든 땅 속에서 뭔가 변화가 생긴 거. 근데 만약에 단층이 생긴다고 치자.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원이라래.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은 진원이라고 하고, 진원 바로 위에 요 지표면, 여기를 이제 진앙이라고 하거든요. 진원, 진앙.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진원이 발생한 깊이에 따라서 또 세 개로 나눠. 얘를 이제 여기 이제 천발지진. 근데 얘는 알아야 돼.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에서 지진을 세 개로 나누거든. 그래서 이제 천발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진원이 생기는 깊이가,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깊이가 이제 70km 이내. 그래서 이제 지표에서 70km 이내면 천발지진, 그 다음에 이제 깊이가 70에서 이제 300km 부분이면 중발지진, 그 다음에 300km보다 이제 깊은 곳에서 발생하면 신발지진이라고 해. 그래서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보통 천발지진을 관측할 수 있고요. 피해가 천발지진이 제일 커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게 땅속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표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천발지진이 되게 피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발지진, 신발지진 순서대로 좀 피해가 작아. 이 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도 지진 안전국가는 아니니까 이게 이상해. 네이버는 그 서비스 나왔는데 나 라인에서 지진 서비스 맨날 봤거든.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지진이 발생해. 1년에 한 250번 정도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경북 쪽에 지진 되게 많이 발생하고요. 지진 안전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이게 이 파트가 하면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항상 3가지 지각변동을 주의하고 있거든. 니네도 뉴스를 잘 봐야 돼. 알았어? 3가지 지각변동을 정확하게 말하면 4가지구나. 4가지 지각변동을 유심해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백두산이 언제 터질까? 백두산이 언제 터질까? 백두산이 터질 때가 됐거든? 그 다음 두 번째는 후지산이 언제 터질까? 후지산도 터질 때가 됐거든?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후지산 정상에 만년설이 없는 때도 있어요. 원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규슈 지방의 지진 언제 생길까? 거기가 이제 그 난카이 트러플이라 그래가지고 판이 3개가 보인 데라서 이따 하겠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도쿄 직하 지진이 언제 생길까? 네, 요걸 이제 지켜보고 있거든. 나중에 한번 뉴스 같은 거 봐봐. 이런 거는 알면 되게 무서워. 모르면 되게 괜찮은데 알면 되게 조금 무섭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지각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이 변형되는 모든 활동인데, 이제 지진이랑 이제 화산이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지진 화산이 활발한 지점을 이제 지진대, 화산대, 조산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변동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일치하는 경향이 있고요. 굳이 조금 쳤을 때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을 비교를 하면 보통 지진대가 조금 많아요. 지진대가 더 많아요.
이거는 그냥 결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진 않거든. 근데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발생하게? 지진이 발생해. 그래서 지진대랑 화산대가 이제 주로 있었을 때 겹치긴 하지만 지진대가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 변동대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대륙의 중심부보다는 대륙의 가장자리가, 이건 대체적이라는 거야. 대륙의 중심에서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대륙 가장자리가 대륙의 조금 가운데 부분보다는 지진대랑 화산대가 조금 많고요. 화산대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는 얘네들을 이제 지진대랑 화산대 지역을 보면 약간 좁고 긴 띠 모양인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구 전체 표면을 보면 이제 판이라고 하는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이러한 이제 지각 변동 같은 게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판과 판 사이의 경계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활동을 특징을 보이는 거를 이제 알 수는 있다. 먼 일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책을 볼게. 이게 야 너네 그냥 우리 닦아놓고 물어봅시다. 그 세계지도를 보실 줄 알지? 우리나라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 찾을 수 있지? 아, 네, 생각보다 언녕 고생했어.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이 지리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우리나라부터 찾으면 여기가 우리나라야. 잠깐만, 맞나? 여기가 저게 이제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주변으로 해서 여기 큰 바다가 무슨 바다지?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야. 여기 이제 태평양이고, 여기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유럽이랑 아프리카랑 이렇게 있죠. 요 바다가 대서양이야. 너네 너무 무시했나? 하지만 이건 학습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세계지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있고 여기 인도 있잖아요. 인도 밑에 바다가 무슨 바다게? 인도양이야. 인도양. 너무 무시하지? 괜찮아, 무시해도 돼. 그래서 지금 화산대 지진대 분포를 보면 태평양을 주변으로 고리 모양으로 있는 화산대 지진대가 가장 전 세계 지진의 한 80%가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를 이제 환태평양 화산대, 환태평양 지진대라 그래요. 그래서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같은 경우는 별명이 불의 고리야. 하도 지진이랑 화산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불의 고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인도 쪽에 이제 보면 인도의 요쪽에 산맥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 인도의 북쪽에 인도랑 파키스탄 근처에 있는 엄청 큰 산맥, 지구에서 제일 높은 곳 히말라야. 그 다음에 히말라야랑 여기 지금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알프스 산맥 다 뻗어 있거든. 다 연결돼 있어. 거기에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근데 알프스, 히말라야는 화산대보다는 좀 지진대가 더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동태평양. 아, 이게 동서남북을 따질 때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세상의 중심은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무조건 한국 기준으로 방위를 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기준으로 동쪽에 있죠. 태평양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동태평양 해령,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서양 중앙의 해령. 여기 세 개가 되게 유명한데, 특히 이제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가장 전 세계 지진 화산의 80% 이상이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화산대랑 지진대랑 지금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지진대랑 화산대는 겹친다. 근데 지진대가 훨씬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좁고 긴 띠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륙의 가운데보다는 대륙의 가장자리 부분이 조금 많더라. 왜냐하면 이게 지구 겉부분이 여러 조각으로 판으로 쪼개져져 있는데, 어쨌든 그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거는 약간 더 이제 대학 때 배울지 고등학교 때 배울지 기억은 안 나겠는데, 난 대학 때 배웠으니까. 여기 이제 태평양의 중간에 보면 태평양의 중간에 웬 화산섬이 있거든. 태평양 중앙에 있는 저 화산섬이 어디게? 하와이야, 하와이.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판 경계가 아니지만 화산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각 변동이 다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되게 조심해야 돼. 지각 변동은 주로 판의 경계에 이설한다. 오케이. 지각 변동은 모두 판의 경계에 이설한다.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판이라는 건 뭐냐? 그럼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거 먼저 가는데, 판구조론 하기 전에 판부터 봐야겠다. 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암석권의 조각을 말해요. 암석권의 조각이고 두께가 약 100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지구에 한 10여 개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다시 가야 돼. 지구 내부 구조 요렇게 이제 있으면 어쨌든 여기 내핵이고 그 다음에 외핵이고 멘틀이고 지각이고 이게 절대 비율이 안 맞긴 한데 지각은 지표에서 5에서 35km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900km까지 그래서 멘틀이 지구 전체 부피의 80%는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제 지각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거 진짜 정말 비율 안 맞는 거지만 일단은 땅 밑에 여기는 대륙 지각 그 다음에 바다 밑에 여기는 이제 해양 지각 엄청 얇고 2900배거든? 이건 뭐 그릴 수도 없는데 어쨌든 요 밑에 이제 멘틀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지표에서 100km 여기 이제 100km 두께까지 여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암석권이야. 그래서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는 멘틀 윗부분이랑 지각을 포함한 부분이 암석권이야. 그래서 암석권은 이제 두께가 한 100km 정도 된다. 이 암석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암석 조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암석권 밑에 자 암석권 밑에는 이제 연약권이라고 있는데 연약권은 이제 두께는 300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깊이 한 400km 정도까지가 이제 연약권이야. 그래서 암석권, 연약권. 그래서 암석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럼 연약권에서 왜 연약권이냐? 이 연하다라는 거는 말랑말랑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연약권은 이 친구는 이제 부분적으로 녹아 있는데 용융돼 있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연약권에서 실은 대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암석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암석권의 그 갈라진 판과 판 경계선에서 지각 변동을 해봐라라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연약권은 체크해. 연약권은 대류 일어나는 거 되게 중요해. 연약권에서 대류 일어나는 거 중요해. 만약에 지각 변동의 원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멘틀 대류라고 하거나 연약권 대류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멘틀 대류 혹은 연약권 대류. 요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판은 암석권 조각이야. 그래서 이 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조 그래서 암석권 조각. 그래서 지각의 일부와 그 다음에 멘틀의 이제 윗부분을 포함한 조금 딱딱한 부분 요게 이제 판이 되는 거지. 종류로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요거는 외워야 돼. 대륙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이 있어요. 대륙판이 있고 이제 해양판이 있어. 이제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대륙지각과 이제 상부 멘틀의 이제 윗부분이 포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판은 해양지각이랑 이제 상부 멘틀 포함된 부분인데 요거 이제 비교해서 기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볼록 솟아와 있지? 얘는 두께가 두꺼운 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대륙지각이 화강암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돌 나중에 보실 때 돌이 까마면 까말수록 금속이 많아요. 까마면 까말수록 철이라던가 이런 게 많거든. 철이 무겁잖아. 그래서 까만 돌이 더 무거워. 그래서 밀도는 단위 부피는 질량인데 대륙지각은 밀도가 작아. 가볍다. 근데 이제 해양지각은 두께가 얇은 대신에 밀도가 좀 어떠냐면 큰데 요게 이제 지각의 성분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 거기까지 됐니? 대륙판, 해양판. 그렇게. 그래서 그거 두께 되게 중요해. 두께랑 밀도 있지? 그러니까 해양판은
얇고 무겁다. 대륙판은 두꺼운 대신에 뭐하다? 가볍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질량 밸런스가 맞겠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백산 쪽 넘어가 봐. 백산 쪽에 거기도 이제 세계지도가 하나가 더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볼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 10여 개가 이렇게 있고, 일단 항상 세상의 중심은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부터 찾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의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고, 여기가 지금 일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넓은 게 태평양판. 요렇게 이제 넓은 게 태평양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비교해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필리핀판.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판. 유라시아판이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게 일본이잖아요. 일본은 판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판이랑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이 그 규슈 부분 있지. 규슈 쪽에 몰려있거든. 그러니까 너네 일본여행 갈 때 규슈는 좀 조심해. 오케이? 요렇게 이제 판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태평양판이나 필리핀판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이 되는 거고, 뭐 유라시아판이나 아프리카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판. 그 다음에 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같은 좀 섞였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해양판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되어 있어. 이게 개정되면서 좀 명칭이 좀 바뀐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아, 여기 판이 하나가 더 생겼구나. 어쨌든 핵심은 지금 보시면 일단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판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이 달라. 그래서 이 판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운동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판의 경계에서 이제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요게 판 구조론이야. 그래서 판 구조론. 그래서 지구 표면은 이제 10여 개의 작은 판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하다 하는 게 이제 판 구조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 기억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판의 경계는 크게 3개로 나누는데 일단 첫 번째는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존형 경계. 요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심할 건 속도도 조금 보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발산형 경계에서 발산은 퍼진다는 뜻인데 이거는 멀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발산형 경계를 내가 이제 화살표를 해서 뭐 그린다라고 하면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이제 멀어지는 게 이제 발산형 경계긴 해. 수렴형 경계는 가까워지는 경계고, 경계로 치면 내가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어.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어긋나는 경계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판 경계가 이렇게 있었을 때 판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 주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거는 속도를 봐야 돼. 여기 얘는 1년에 10cm 이동하는 판이고 얘는 1년에 2cm 이동하는 판이야. 자, 그러면 여기 판 경계에서 판이 가까워져 멀어져 어긋나? 얘는 1년에 10cm 이동하는 판이고 얘는 1년에 2cm 이동하는 판이야. 그러면 얘는 서로 가까워져 멀어져 어긋나? 쫓아가는 애가 도망가는 애보다 빠르잖아. 그럼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되면 수렴형 경계야. 이해 갔어? 무조건 화살표가 멀어진다 가까워진다로 보면 안 돼. 설령 같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가까워지면 수렴형 경계야. 가까워지면. 그럼 만약에 여기서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어요.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도망가는데 이 녀석이 쫓아오지? 도망가는 애가 쫓아오는 애보다 빠르면 이 경우에는 멀어지거든요. 이 경우는 발산형 경계야. 화살표 방향으로만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쓴 게 방향이 같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판을 해석을 할 때
멀어지냐, 가까워지냐, 어긋나느냐로 파악해야 되지, 무조건 화살표가 멀어지고, 화살표 가까워지고, 어쨌든 화살표가 어긋난다 그래서 무조건 발산형, 보존형, 그 다음에 수렴형, 요렇게 나누지는 않는다는 거 조금 조심해야 돼. 이게, 수능 파트가 내려왔잖아? 수능 파트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지구과학원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지금 현재 지원해서 배우는 문제를 밑에서 내려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자료 분석하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판 구조론이다. 근데 이제 보통 끝에 론자가 붙으면 약간 예외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되게 확실하면 법칙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데, 저기서 이제 론으로 끝난 거는 조금 예외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평양판 중화 같은 경우에는 판경계가 아닌데 화산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데는 이제 예외적인 부분도 있어서 모든 지각변동을 판구조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됐어?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지각변동의 원인은 이제 멘틀 대류라는 거지. 쓸 때 멘틀 대류도 괜찮고 연약권 대류도 괜찮은데 둘 중에 하나 쓴다고 틀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약간 멘틀 대류가 더 좀 범용성이 크긴 해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여기 이제 지각이 있고 판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뜨거운 데가 있고 부분적으로 차가운 데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연약권의 일부가 녹아 있어. 그러니까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공기랑 똑같거든요.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 내려가?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지. 따뜻한 물도 올라가지. 찬물은 내려가.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부분적으로 노래가 따뜻했어? 그러면 이 부분은 멘틀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가서 지금 양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쪽의 판은 서로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거든. 되게 잘 캐치하지 않냐? 그래서 여긴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여기는 발산형 경계가 되는 거야. 됐어? 발산형 경계. 그러면 얘가 이동하다가 식으면 다시 멘틀 대류가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위에 판도 따라서 가다가 모이게 돼. 그러면 여기는 모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는 모인다. 여기는 수렴형 경계가 돼요. 수렴형 경계.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올라가는 곳,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 이렇게 생기기도 해. 됐어?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멘틀이, 그래서 결국은 밀도체에 의한 멘틀 대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거기 103쪽 잠깐 한번 풀어봐. 자, 그래서 추천을 가면, 자, 1번. 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화산활동, 지진, 조산, 활동이 일어나는 게가 변동대. 그래서 화산활동이 활발하면 화산대, 지진이 활발하면 지진대, 조산활동이 활발하면 조산대.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점, 화산대, 대체로 일치하면 좁고 긴 띠 모양. 자, 2번 그림 중요하다. A는 암석권, 그 다음에 이제 B는 멘틀 전체를 말하고요. 어쨌든 B에서 멘틀 대류는 조심해. 이건 틀렸어. B는 지금 암석권이 포함되어 있지? 멘틀 대류는 아까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더라? 연약권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A 아랫부분에서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X야. 그 다음에 대륙판은 두껍고요. 평균 밀도가 작은 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기적한 돼 있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연간 수미터 가면 지구가 멸망할지도. 이거 너무 빠르잖아. 한 수 센티미터 정도예요. 센티미터 정도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고, 멘틀 대류 혹은 연약권 대류는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다. 얘는 맞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자, 이제 판 경계에서 지각 변동 이렇게 또 글이 겁나 빡빡 하지? 됐어? 글이 엄청 빠바바바바바바바박 하는데, 그러니까 2번이래. 그러니까 이 파트의 핵심은 판 경계야. 판 경계에서 얼마나 활발하냐, 얼마나 이제 외우느냐, 얼마나 내가 이해했느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쪽에서 한번 설명하고 지나갔지만 여기서도 이제 한 번 더 갈게요. 판경계는 세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그래서 여기는 내신 파트 할 때도 그렇고 계속 빈칸 테스트 볼 수밖에 없고 한 뭐 세네 번 설명하고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일단 발산이라고 하는 건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가 발산형. 그래서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니까 멀어지는 이유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발산형은 멘틀 대류 상승. 그래서 판이 이렇게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 요새 그려놨었지. 그 다음에 이제 수렴형은 가까워지는 경계야. 그래서 멘틀 대류가 얘는 하강. 그러면 보존형 같은 경우에는 멘틀 대류가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니거든요. 이 수렴형 경계에서도 발산형 이따 뒤에서 하겠지만 속도가 다 똑같지, 다 같이 멀어져도 판들이 속도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멘틀 대류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판이 멀어지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새로 땅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판 생성.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판이 모이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판이 없어집니다. 얘는 소멸. 그 다음에 보존형은 새로 판이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보존. 그래서 이름이 이제 보존형이에요. 크게 따지면.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판경계 구별하는 거, 지형, 그 다음에 화산해동이랑 지진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외워야 돼. 여기 이제 다 외워야 돼. 특히 수렴형이 좀 괴롭기는 해. 수렴형이 좀 괴롭긴 한데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밑에 먼저 가고 위에 거 갈게. 그래서 이제 판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 해서 먼저 가는데, 자, 맨 처음 발산형 경계 먼저 갈게요. 자, 여기 설명 일단 잘 들어.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멘틀 대류가 올라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위에 판이 멀어져. 그러면 이 말인즉슨 땅이 찢어진다는 얘기거든? 갈라지니까. 그러면 저기 갈라지는 부분이 비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던 녹아있던 마그마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여기에 채워집니다. 근데 마그마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뜨거운 게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의 중앙에는 마그마가 올라와서 굉장히 뜨거운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면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 어쨌든 핵심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멀어지면서 그 멀어지는 부분을 새로운 멘틀 물질이 채우기 때문에 이 멘틀 물질에서 판이 뭐한다? 판이 생긴다는 거야. 거기까지 갔니? 요렇게. 그래서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지형은 위치에 따라 되게 다른데, 만약에 이제 발산형 경계가 해양에 있어. 발산형 경계가 해양에 있어. 그러면 똑같은 그림을 그리기는 하는데, 발산형 경계가 이제 해양에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다 밑에 요런 식의 골짜기가 길게 늘어선 모양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해양에서 올 수 있는 발산형 경계에서 올 수 있는 요 지형을 뭐라고 하는다? 요거를 해령이라고 해요. 령자는 고개령자예요. 그래서 해령이라고 하는 거는 발산형 경계에서 보이는 거대한 해저 산맥, 여기를 해령이라고 그래. 그래서 고개령자야. 그래서 대양의 해저에서 발달하는 큰 해저 산맥을 해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중앙에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거든요. 당연히 중앙에 열곡이 발달하고요. 이 열곡에서 새로운 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끔 어려운 문제에서는 가끔 물어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령의 중앙에서는 새로 지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동할수록 새로운 지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녀석들이 밀려가거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확하게 말하면 해령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증가를 해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양 지각의 나이가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령으로 되게 제일 유명한 게 대서양 중앙에 있는 해령 되게 유명하거든. 그걸 이제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고 하는데, 대서양 중앙에서 새로 계속 땅이 생기면서 멀어지기 때문에 대서양은 현재 넓어지고 있어.
대서양은 진짜 현재 넓어지고 있어. 그래서 네, 이건 딴 얘기.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 그래서 멘트 대두 상승, 새로운 판 생성, 그 다음에 멘트 멀어짐. 그래서 이제 해양지의 나이가 해령의 중심으로 갈수록 멀어지더라. 그래서 거기 옆에도 그래프 살짝 나와 있지. 그래프 요게 그래프 나와 있는데 지금 요게 해양지역 나이고 그 다음에 요게 해령으로부터 거리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다 밑에 보이면 자 이제 해양지역을 뭔 소리야? 뭔 얘기까지 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발산형 경계 중심에 발산형 경계에서 보이는 해저산맥 해령이야. 해령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각 변동은 어떻게 되느냐? 마그마가 올라와서 땅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활동 겁나 활발하고요. 화산 활동은 엄청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진이 생기는데 지진이 생기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크해주시면 천발 지진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과 천발 지진이 활발하다. 화산 활동, 천발 지진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게 대륙에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대륙은 그냥 여기다 써야지. 대륙에 생긴다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땅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위에서 봤었을 때 이 열곡이 위에서 봤을 때 열곡이 이렇게 길게 쫙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륙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은 열곡이 길게 늘어져 있어 열곡대가 발달해. 열곡대.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가 바다에 있어, 해령, 대륙에 있어, 열곡대라고 생각하면 돼. 중앙에 당연히 열곡이 있는 건 되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요 열곡대로 이게 유명한 게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좀 유명하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되게 유명하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발산형 경계에서 이렇게 쫙 멀어져. 쫙 멀어지면 저 열곡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서 새로 또 바다가 생기기도 하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생긴 바다가 홍해야. 홍해 들어본 적 있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람세스, 모세가 이제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 이제 바다를 갈라서 그렇게 이제 이동했다라는 그런 이제 스토리 있죠. 어쨌든 그래서 열곡대. 그래서 어쨌든 똑같이 발산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똑같아요. 화산 활동 활발하고 선발 지진 활발하고 됐어? 같은데 대륙이면 열곡대, 바다면 이제 뭐 해령. 두 개 중에 중요도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면 당연히 해령이 훨씬 중요하다. 얘는 조금 비교가 될 게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으쌰. 그래서 이제 얘도 선발지. 자, 이제 문제는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가 외울 게 좋은 적도를 쓰면 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수렴형인데, 이제 수렴형이라고 하는 건 모인다는 뜻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수렴형은 굳이 따지면 두 배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섭입형. 그래서 섭입형이라고 하는 거는 뛰어든다는 뜻인데 해양판과 해양판 묶자. 거기 책에 묶거나 해양판이랑 대륙판. 얘네는 섭입형 경계라래. 그래서 얘는 섭입형. 그래서 해양판, 대륙판. 여기서 핵심은 해양판이 얇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해양판이 얇고 핵심은 한쪽이 밀도가 크면 한쪽이 밀도가 작다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라고 하는 건 무겁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멘틀대류가 하강해서 만나게 되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섭입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섭입형.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유리 다 쓰네. 해양판 관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밀도 잘 봐야 돼. 일단 멘틀대류가 하강을 하는데 무조건 하강을 한다고 하강을 할 때 이제 판이 딸려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책이랑 똑같이 가겠지? 밀도가 큰 판이랑 밀도가 작은 판이 있으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해. 다 바다 밑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바다 밑에. 다시 제일 중요한 거는 해양판인 경우는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끼어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끼어 들어갈 때 고체를 끼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찰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끼어 들어가는 요 경계면 있지. 요 경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섭입대라 그래. 섭입대 체크해놔. 거기 그림에 섭입대 체크해놔. 섭입대. 그러니까 밀도가 큰 판이랑 밀도가 작은 판 사이 저 경계 있죠? 저기가 끼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섭입대라래. 문제는 이게 우리가 손바닥만 이렇게 비벼도 세게 비벼도 마찰이 되게 큰데 이게 판이랑 겹쳐서 마찰이 생기는 마찰이 어마어마하거든. 치봐봐. 그래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생겨가지고 마그마가 압력을 막 받아서 결국 뚫고 지나가. 그러면 무슨 활동이 활발해지게? 화산활동이 일어나요. 활산활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섬이 생기기도 하거든.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에서 섭입대에서 생기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섬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섬을 뭐라고 하냐면 호상열도라고 한다. 부채꼴 호의 호야. 호 모양의 섬이라고 해서 호상열도. 호상열도 체크해. 호상열도 중요하다. 호상열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해양판 경계면에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런 섭입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수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이 깊은 골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 해. 해구. 다시 섭입형 경계에서 보이는 굉장히 깊고 깊은 골짜기를 뭐라고 한다? 해구. 해구 별표. 해령이랑 해구랑 이름이 비슷하잖아. 그리고 쟤는 발산형이고 얘는 수렴형이라서 비교하기 되게 잘 나와. 해령, 해구 자체 비교하는 거 되게 잘 나오니까 해구는 체크해야 돼. 됐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양판과 해양판의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은 두 가지. 해구와 호상열도. 이제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화산활동 되게 이제 활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진도 당연히 활발한데 지금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진이 얕은 곳에서 생겼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는 지진이 섭입대를 따라서 생겨. 얕은 곳, 깊은 곳, 더 깊은 곳 요렇게 생기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섭입대를 따라 지진이 생기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천발지진부터 중발지진부터 그 다음 무슨 지진까지? 신발지진까지. 그래서 아까 천발, 중발, 신발 얘기했지? 여기는 진원이 70km, 70km에 300, 그 다음에 이제 300km 더 깊은 깊이. 그래서 신발지진. 지진 엄청 활발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이야. 이쪽 왼쪽 판에 살래? 오른쪽 판에 살래? 왼쪽 판에 사는 게 유리해. 지금 보면 밀도가 작은 판은 난리 나는 거야. 밀도가 작은 판에는 화산도 활발하고 지진 뒤쪽에 다 일어나거든요. 여기는 멀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해양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양판, 대륙판도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차이가요. 얘는 밀도가 크긴 해도 밀도가 작긴 해도 두껍진 않았거든. 대륙판 두꺼워. 그래서 해양판과 대륙판 경계 그냥 대충 그리면 진짜 대충 그릴게. 이렇게 막 대충만 이렇게 그리면 너무 대충이었나? 으짜. 그래서 대충만 이렇게 이제 그리면 얘가 대륙판, 얘가 해양판, 얘가 대륙판. 그래서 어쨌든 얘가 밀도가 해양판이 밀도가 큰 건 맞아. 그래서 이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두꺼운 대륙판 아래로 들어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대가 형성되냐면 섭입대 형성되고요. 섭입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섭입대 따라서 뭐 생기는 거 맞고 선발, 중발, 신발
신발 지진 생기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계에서 화산 활동, 마그마가 튀어나오면서 무슨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 다 공통점이야. 차이는 약간 지형에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경계 사이에 엄청 깊은 골짜기가 생기긴 해요. 해구는 공통으로 생기고요. 해구는 공통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호상열도가 생기기도 해. 그래서 이 대륙판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 때문에 생긴 호상열도를 제일 유명한 게 얘는 써야지 일본이야. 그래서 일본은 해구도 있고 일본 열도라고 하잖아. 일본은 자체가 화상열도로 생기는 섬이야. 우리나라보다 엄청 크긴 하지만 일본 열도. 그래서 일본은 그 다음에 열도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 다음에 이게 대륙판 가장자리에는 실은 그 대륙에서 이제 계속 쌓여온 퇴적물이 쌓여져 있는데 이게 바다에 퇴적물이 깊게 쌓여져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만나는데 아래 내려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위로 솟아서 이 바닷속에 있던 바닷속에 있던 퇴적물이 양쪽으로 이제 습곡이 돼서 이제 엄청나게 큰 산맥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산맥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습곡산맥이 생기기도 해. 예,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해양판이 있는 경우 밀도가 크고 얇은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대가 생기는데 공통적으로 화산활동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도 활발한데요. 섭입대에다 지진도 활발한데 해양판 경계에서 생길 수 있는 지형은 두 가지. 해구랑 호상열도 두 가지가 생겨요. 근데 해양판이랑 대륙판 경계에서 생길 수 있는 지형은 둘 중에 하나야. 해구랑 호상열도가 생기던가 아니면 바다 밑에 깊숙하게 쌓여져 있던 퇴적물이 흡곡되면서 습곡산맥이 생기던가 둘 중에 하나야. 달라. 호상열도는 화산섬이야. 근데 습곡산맥은 대륙의 가장자리에 있던 퇴적물들이 습곡돼서 생긴 산맥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요 습곡산맥의 예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안데스 산맥. 그래서 수렴형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수렴형은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거기 표에서 두 개 묶어. 해양판과 대륙판, 해양판과 해양판.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섭입형 경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수렴형에서 그러면 1번 섭입형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 자, 걔는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걔는 충돌형이라고 하는데 충돌형은 대륙판이랑 대륙판 사이에서 이 대륙판과 대륙판의 특징은 둘 다 밀도도 작고 여기서 이제 뭐니 해도 얘네들은 밀도가 작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두껍다라는 게 특징이지. 그래서 한쪽 판 밑으로 한쪽 판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멘테르가 하강은 하는데 위에 있는 퇴적물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을 만나서 올라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특히 이제 뭐 바다 밑에 있던 퇴적물이 이렇게 양쪽을 미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슉 올라가면 엄청나게 큰 산맥이 생기는데 무슨 산맥이 생기냐? 스코산맥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스코산맥의 예시가 알프스랑 히말라야야.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산맥의 예시가 이제 알프스랑 히말라야다. 알프스, 히말라야. 그래서 지진은 당연히 활발하긴 한데 얘는 섭입대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서 지진이 생길 수 있어. 신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충돌형의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조금 발산형보단 깊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 깊진 않아서 얘는 선발에서 중발 지진 정도까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가 생긴다 하도 일단 마찰이 심하진 않아서 마그마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설령 마그마가 생긴다고 해도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화산 활동은 거의 없어요. 다시 일단 마그마가 생기기가 쉽지도 않고 왜냐면 얘처럼 마찰이 심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마그마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마그마 생긴 깊이가 되게 깊어가지고 정확히 위에가 너무 두꺼운 거지. 그래서 화산 활동은 조금 그닥 발견하기 힘들다. 됐어? 요렇게. 그래서 요게 충돌이야. 그래서 수렴형이 왜 이렇게 되게 많아? 왜 이렇게 되게 많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마지막 보존형.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존형. 얘는 먼저 가고 가야겠네. 자, 그럼 보존형은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지금 판이랑 판이 어긋나는 상황인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어긋나면 보존형이거든. 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맨드레르가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닌데 얘는 수렴형 경계 근처에서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없으면 써놔, 있으면 줄쳐놓고. 이 친구는 주로 발산형 경계 부근에서 많이 보여. 특히 해령. 수렴형 경계 주변에도 보존형 경계가 있을 수 있는데 주로 해령 부근에서 조금 잘 보여. 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이기도 해. 무슨 상황이냐 라고 하면 일단 아까 해령 좀 복습할게. 이제 바다 밑에 해령이 있어요. 해령이 중간에 요렇게 있다는 얘기는 발산형 경계란 얘기죠. 요렇게. 그래서 해령이 이게 해서 산맥이 이렇게 있거든. 이런 상황. 그래서 멀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판이랑 이 판이 속도가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땅의 지각의 상태가 균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속도가 느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시간이 지나면 해령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해령이 나눠지면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요렇게 이제 바뀌는 거거든. 차이 알겠니? 처음에 이렇게 멀어졌는데 속도가 달라. 그러면 지금 판이 어긋나면서 경계가 새로 생기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체크하실 거는 어디를 체크하셔야 되냐면 책에서 봤을 때 구간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확실히 할까?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중간에 보면 어긋난 거 보이죠? 여기가 보존형 경계예요. 요게 이제 보존형 경계고 우리가 이 보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요 단층을 무슨 단층이라고 하냐면 요거를 변환 단층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단층은 끊어질 땅의 지층, 층층자 써가지고 지층이 끊어졌다 해서 변환 단층이야. 마찰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섭입 때보단 마찰이 약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요. 지진도 주로 무슨 지진이 발생하냐면 얘는 천발 지진. 됐어? 얘도 이제 천반 지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섹션으로 나눠서 되게 조심할 거는 이거는 문제 잘 나와. 요거는 문제 잘 나니까 조금 얘기를 하면 A, B, C, D, 그 다음에 E, F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BC 같은 경우에는 판과 판이 어긋나고 있지? 그러면 BC 구간은 보존형 경계야. 조심할 거는 지금 B2랑 C, F 부분은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B 구간이랑 그 다음에 CF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발산형 경계로 주의해야 돼. 얘는 이제 발산형 경계인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도 유념을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만약에 지형을 물어보면 여기는 변환 단층 볼 수 있다. 여기는 이제 해령을 볼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발생을 하는데 화산 활동은 조심해야 돼. 보존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거든. 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 구간별로 저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이제 지도를 봤을 때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세 가지를 먼저 봐야 돼. 첫 번째는 멀어지냐, 가까워지느냐, 뭐 하느냐, 어긋나느냐. 그래서 판의 이동 방향 먼저 보셔야 되고 만약에 발산형이냐면 바다가 보이냐, 대륙이 보이냐.
거기까지 됐어? 수렴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는 하실 수는 있다. 그래서 잠깐 거기 백사 쪽에 위에 그림 한번 봐봐. 백사 쪽에 거기 이제 그림 한번 보면, 요거 잠깐 보면, 얘는 꺼야겠다. 여기 잠깐 보면, 자, 경계 두 개 먼저 볼게요. 여기 지금 멘트대로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멘트대로 상승하면서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얘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발산형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에도 여기 발산형 경계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발산형 경계에서 보이는 대규모의 산맥, 해령이 보이고, 저게 만약에 대륙에서 보면 열곡대가 되는 거야. 대륙에서 보면 열곡대가 되는 거야. 열곡대.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도 해령이고 여기도 해령이지? 그러면 지금 판이 멀어지고 있고요. 판이 여기서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경계면 잘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앙에 어긋나는 부분 보이시죠? 이 어긋나는 부분이 보존형 경계라고 해서 나와 있죠. 됐어? 이다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부터 봐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수렴 경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멘트대류 하강, 그 다음에 여기도 멘트대류 하강. 그래서 멘트대류가 하강해서 지금 판과 판이 접하는 부분에 골짜기 생기거든. 여기 굉장히 얘는 바다 되게 깊고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해구라고 한다. 그래서 해령이랑 해구 사이에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가 되게 잘 나와.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해양판이지, 얘가 밀도가 큰 판, 얘가 밀도가 작은 판. 여기 지금 사이의 경계 부분이 이제 섭입대가 되는 거고, 섭입대 따라서 지진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선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나. 선발, 중발, 신발 지진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부근에서 녹은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나오면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 이제 화산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식으로 섭입대를 따라서 섬이 생기는 게 이제 호상열도.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지금 얘는 대륙판이거든요. 이게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바다 밑에 있던 퇴적물이 휘어져서 올라오면 스곡산맥. 얘는 약간 그림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한데, 스곡산맥에서 화산 활동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차이가, 호상열도는 말 그대로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섬이고, 스곡산맥은 퇴적물이, 바다 밑에 쌓이던 퇴적물이 미는 힘 받아서 솟아오른 거기 때문에 달라. 다른 거 조금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잠깐 보시면 106쪽 와봐. 106쪽 별표. 얘도 은근 되게 잘 나오는데, 어차피 3개 지도가 나온다 그러면 5개 중에 하나, 보통 5개, 6개 중에 하나기는 하거든요. 다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결론은 외우는 게 편해요. 다 외워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외우는 게 편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화살표부터 보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어디부터 체크를 할 거냐면 여기 A랑 D부터 체크할게. A랑 D는 보면 지금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지? 아하, 여기는 무슨 형 경계다? 발산형 경계야. 그래서 지진이랑 화산 활동이 되게 활발한데, 지금 여기는 바다가 갈라지고 있잖아요. 여기는 바다가 갈라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해령이라고 하는 지형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땅이 갈라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발산 경계긴 한데 열곡대라고 하는 지형이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차이를 두라고. 됐어? 그래서 저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고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 그래서 대서양은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 사신다 그러면 일단 패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렴형. 수렴형에 가까워지는 거 찾으면 되거든.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은 수렴형 경계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렴형 경계고, 이제 C랑 F를 먼저 보는데, C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이랑 해양판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건 해구. 아마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일 거예요. 거기가 이제 마리아나 해구.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변도 되게 잘 나와. 여기 우리나라 주변에 일본이 있지. 일본 자체가 호상열도이기 때문에 일본 해구랑 호상열도.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구가 있고 요 경계에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 있거든요. 요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에요. 됐어? 그래서 해양판이 보이면 무조건 섭입형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면 대륙이랑 부딪혔지. 여기도 수렴형이고 충돌형인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산맥이 알프스 산맥이지. 알프스래, 히말라야. 그래서 차이점은 C랑 F에서는 지진, 천발, 중발, 신발 다 일어나고 화산활동 다 일어나는데 여기 지금 대륙판 부분에서는 지진은 중발 지진까지만, 그 다음에 화산활동 안 일어나. 됐어? 화산활동 안 일어나. 그거 조금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 2가 되는데 지금 화살표 보시면 어긋난 거 보이시죠? 여기는 보존형 경계.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니고 판이 생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보존형 경계고, 지금 여기에 이제 생기는 지형이 이제 변환단층이고, 이 변환단층으로 되게 유명한 게 여기 지금 있는 단층이 산 안드레아스 단층.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 미국에 살 거면 서쪽에 사시지 마세요. 위험해요. 어디가 더 안전하게? 동쪽이 더 안전해. 이쪽도 지금 기후변화가 되게 심해가지고 그 기후변화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대잖아. 매일 무슨 동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주가 제일 안전하대. 우리나라도 부산은 좀 위험해. 부산은 가라앉는다는 얘기가 있거든. 인도네시아는 이미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 어쨌든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내려온 김에 밑에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일단 발산형 경계, 그래서 발산은 멀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세 가지 먼저 기억하고 가야 돼. 멀어진다. 왜? 멘트 대류가 상승해서. 그래서 이제 판과 판이 멀어지는 사이에 이제 새로운 뭐가 생긴다? 판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해양판이 보이면 이제 해령이랑 열곡. 참고로 열곡은 해령 중앙에 있는 마그마가 올라오는 골짜기야. 그 다음에 대륙에서 보면 열곡대.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열곡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발 지진 활발하고 화산활동 활발한 거 체크.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보존이니까 얘는 어긋나는 경계야. 멘트대류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니고 판은 보존이 되니까 보존형.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면 해령 근처에서 많이 보여. 해령 근처. 그래서 발달하는 지역은 변환단층. 그 다음에 여기 체크. 화산활동 없어.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요.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이제 수렴형 경계는 가까워진다는 뜻이지. 가까워지려면 멘트 대류가 하강. 왜 저기서 하강을 놨을까? 그 다음에 얘는 기존에 있던 판이 없어지는 상황. 판이 소멸되는 지형이고, 그래서 이제 해양판이든 해양판 대륙판이든 해양판의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골짜기가 해구. 그래서 해령이랑 비교해서 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섭입지에서 생기는 화산활동 때문에 생기는 섬이 호상열도. 해양판 대륙판 같은 경우에는 해구랑 스코산맥이 생기든지 아니면 해구와 호상열도가 생기든지. 아니면 호상열도가 생기든지. 해구랑 스코산맥이 생기든지 해구와 호상열도 생기든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섭입대를 따라서 깊은 곳에서도 지진이 생기기 때문에 천발, 중발, 신발, 천발, 중발, 신발. 그 다음에 둘 다 화산활동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도가 작고 두꺼운 게 핵심이야. 그래서 얘는 밑으로 못 내려가. 그래서 스코산맥, 대규모의 스코산,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같은 거 생기고, 그 다음에 천발, 중발 지진 생기는데 이거 체크. 화산활동 거의 없음.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외울 때도 무작정 외우면 안 돼. 지진은 그냥 다 발생한다. 지진은 그냥 다 발생하는 거니까 화산활동이 없거나 화산활동이 있는 걸 외우면 좀 빨리 외울 수 있지. 그래서 보존형 경계랑 수렴형 경계 중에서 대륙이랑 대륙 보이는 데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잠깐 풀어보자. 거기 넘겨서 108쪽에
108쪽에 8번, 9번, 10번 풀어봐. 108쪽에 8번, 조금 더 갈게. 109쪽에 15번, 요렇게 4개만 풀어봐. 자, 그 다음에 8번에 그림 나와 같은 거. 자, 이거는 수렴형 경계고요. 해양판, 대륙판이잖아요. 그러면 3개 고르라. 해구, 호상열도, 스콧산맥.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한데 해구는 반드시 끼고요. 스콧산맥 아니면 호상열도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다는 대륙판 수렴형이잖아. 산맥인데 조심해.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 대륙판 사이 산맥이거든. 3번 히말라야 산맥 골라야 돼. 히말라야 산맥.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0번은 됐어요. 10번은 화산재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어쨌든 외우는 거를 외우면 좋겠지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108쪽 보십시오. 자, 108쪽. 자, 8번. 자, 가나다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8번에 가는요, 열곡대, 가는 열곡대. 가에서 발달할 수 있는 지형은 열곡대랑 해령. 그 다음에 나에서 발달할 수 있는 지형은 3개예요. 해구, 호상열도, 변환단층. 변환단층이래. 해구, 호상열도, 스콧산맥.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무조건 변환단층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 답은 3번. 외워야 돼. 그 다음에 9번에 해양판 보이시고, 이게 섭입대가 보이지 않으니까 발산형 경계예요. 발산형 경계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참고로 그래서 4번에 써놔. B 부근에 마그마가 올라가는 V자 모양의 계곡. 걔가 열곡이야. 그래서 열곡대 중앙이던 해령 중앙이던 열곡은 반드시 있고요. 나머지 혹시 고치면 A와 C 해양지각은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멘트대로 상승이고요. 해양지각의 나이는 해령 중심에서 멀수록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A가 B보다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일단 화살표부터 보라 그랬지. 일단 A랑 C는 발산형 경계, B랑 D는 수렴형 경계거든. 그래서 A랑 C는 멘트대로의 상승도 맞고, 그 다음에 B는 수렴형 경계는 수렴해서 판이 없어져. 소멸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서 밀도 차이는 C랑 D랑 비교해보면 C는 해양판이잖아요. 해양판이잖아요. 근데 D는 해양판, 대륙판이기 때문에 C 지역이 D 지역보다 작습니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예요. 그 다음에 리을의 A, B, C, D 지역에서는 모두 지진과 화산활동이 활발한 거 맞고요. 화산활동이 없는 거 2개 기억하세요. 변환단층,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이랑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에서 대륙판 있지? 그 친구들은 화산활동 안 일어나. 됐어? 얘는 이제 외워야지 풀린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워낙 중요해서 풀려고 했는데 일단 15번의 공통점은 둘 다 수렴형 경계예요. 둘 다 수렴형 경계고 가는 대륙이랑 대륙이 보이니까 말 그대로 뭐니? 대륙이랑 대륙이 보이니까 충돌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해양판이 보이니까 섭입되어 있는 건데 일단 동아프리카 열곡대, 열곡과 해령은 발산형 경계니까 틀렸고 평균 지진의 발생 깊이는 나가 더 깊어. 그러니까 왜냐면 가에서는 천발, 중발 지진만 생기는데 나는 천발, 중발, 신발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화산활동은 가에선 거의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답은 4번. 그렇게 가야 돼. 잠깐 넘어가셔서 자, 잠깐 넘어가셔서 111쪽에 1번 별표. 111쪽에 1번 별표. 1번은 별표하고 1번이랑 밑에 2번 한번 잠깐 풀어봐. 1번이랑 2번 잠깐 풀어봐. 자, 1번 보시면 자, 이제 두 지형은 이거는 좀 풀게. 자, 1번 보자. 자, 지금 해양판의 이동 방향이랑 판 경계, 이동 속력에 비례한다 라고 했고요. 지금 A는 그래서 아까 조심하실 게 뭐냐면 방향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방향이 같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살표 길이가 판의 이동 속력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는 빠른 판이고 얘가 느린 판이야. 그러면 A는 지금 도망가는 녀석이 쫓아가는 녀석보다 느린 거거든. 그래서 A는 수렴형이야. 오케이? A는 수렴형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처음에 했던 건데 기억하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구별하는 문제는 좀 쉽지. 근데 지금 여기서 둘 다 같은 방향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도망가는 녀석보다 쫓아오는 녀석이 빠르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야 돼. 그러니까 가까워지냐 멀어지냐로 따져야 돼.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네. 그래서 기억의 A 하부는요. A 하부는 수렴형이기 때문에 멘트 대류 하강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아예 똑같으면 괜찮은데 속력이 지금 다르니까 어긋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천천히 가는데 하나는 되게 빨리 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보존형 경계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심은 A랑 C랑 비교를 해보면 A는 그려보면 이렇게 돼. A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르지 느리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일 거거든. 아이 잠깐다. A는 지금 요런 상황인 거거든. 여기가 지금 A일 텐데 여기는 그 골짜기가 생겨. 수렴형 경계에 생기는 깊은 골짜기. 여기를 뭐라고 한다냐면 여기를 해구라고 한다 그랬죠? 해구.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아니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해양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심은 A보다 C에서 더 얕죠. 그래서 답은 2번. 됐어? 그러니까 방향만 따지면 안 돼.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체 그림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봅시다 라고 한 건데요. 자, 멘트 대류랑 환운동은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멘트 대류 상승, 멘트 대류 하강, 땅땅땅땅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하는데 봅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B부터 보시면 B는 멘트 대류가 상승하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판이 멀어지거든요. B는 발산형이에요. B는 이제 발산형 경계고, 그 다음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큰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들어가니까 A는 굳이 치면 얘는 이제 수렴형 경계가 되겠지. A는 그래서 이제 수렴형 경계야. A는 이제 수렴형 경계고 C는 좀 애매해. C는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해양지각의 발상 중 여기서 볼 수 있는 지형이 해령. 아, 잘못 썼다. 여기서 이제 해령. 그 다음에 여기서 볼 수 있는 지형이 해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해령이랑 해구는 비교해서 되게 잘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지진의 평균 발생 깊이는 이제 천발 지진이냐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인데 B는 신발 지진이 아니라 천발 지진만 발생하는데 A 같은 경우는 천발, 중발, 신발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평균 발생 깊이는 A에서가 더 깊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 판이 생기지만 여기는 기존에 있던 판이 없어져. 그래서 B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가 생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건 C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둘이 또 같은 방향이기도 하고 이제 속도나 이런 게 좀 안 나와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지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진 설령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B나 A처럼 심하진 않을 거야. 그리고 화산 활동이 발생한 게 마그마가 생기기에는 그렇게 마찰이 크진 않거든.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그래서 요거 감안해서 몇 번 해보시냐면 왼쪽에 16번, 17번 한번 풀어봐. 자, 16번에 일단 경계부터 보면 나는 흐릿하지만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입니다. A는 수렴형 경계. 왜냐면 멘트 대류가 하강하고 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요 골짜기가 해구예요. 요 골짜기가 해구. 그 다음에 C는 나는 보긴 흐릿하긴 한데 멘트 대류가 지금 상승하면서 멀어지고 있지. 그러면 C는 해령이거든. 발산형 경계고 만약에 이제 B가 지금 해령과 해령 사이 그러면 얘는 어긋나는 지형이기 때문에 B는 변환단층이야. B는 변환단층. 그 다음에 지금 D부분 같은 경우에도 멘트 대류가 하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해구가 생기고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스코산맥이 생길 확률이 조금 높고요. 여기는 만약에 화산 활동하면 호상열도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A의 화산들 같은 경우는 해구에 지금 나란하게 분포하는 건 맞고 특히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이 화산이랑 지진 활동이 많아.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B가 아니에요. B는 변환단층이 저거는 지금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니은 아예 틀렸고 그 다음에 C에서 D 보자. C에서 D구나. 지금 여기도 지금 해구잖아. 그러니까 지금 해구 계속
여러 번 그리지만 지금 C에서 D로 가면 이쪽이거든. 그러면 수심 점점 깊어지는 게 맞아. 해구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게 맞다. 그래서 답은 3번. 이거 빨리 익숙해져야 돼.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정말 다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이제 17번에 이거는 이제 일본 열도 주변인데 일본 열도 조심해라. 열도란 얘기는 호상열도란 얘기거든. 호상열도고 지금 유라시아판이랑 태평양판. 그래서 여기 지금 판경계니까 여기 지금 해구가 생기죠. 그래서 요 해구가 일본 해구고요.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이 3개가 되는 경계고 그래서 지금 서빛대 위에 생긴 화산섬 요게 이제 일본 열도예요. 호상열도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태평양판은 해양판이기 때문에 유라시아판보다 밀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열도는 지진과 화산성 겁나 활발. 너네 그 일본에 나중에 지진할 때 한번 봐봐라. 일본 열도가 다 덮여있다. 진도면 규모면 이런 식으로 다 덮여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경계에서 요거 디귿은 별표. 판경계에서 여기가 판경계거든.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이가 점점 깊어지지. 그래서 지진의 발생 깊이가 얕아지는 게 아니라 고쳐. 깊어진다야. 디귿 은근 잘 나와. 그래서 만약에 수년 경계라고 하면 밀도가 큰 판보다 밀도가 작은 판에서 더 위험해. 밀도가 이제 작은 판에서 이제 지진이나 화산이 활발하게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잠깐만 그 문제 중요한데 그 문제가 없네. 나중에 거기 117쪽 잠깐 가볼래? 117쪽 잠깐 봐봐. 우리 때도 공동사회 봐서 얘도 이제 잠깐 보시면 자 이거 이제 해석하는 것 좀 해석하시는 거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 나가 더 쉬우니까 나부터 볼게. 지금 보면 나는 다 동글뱅이지. 나는 요 환경계 중심으로 다 동글뱅이.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가 진원 깊이가 0에서 70이니까 무슨 지진이게? 선발 지진만 발생하는 얘기거든. 그래서 선발 지진만 발생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동아프리카. 여기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형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예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러면 열곡이고 선발 지진의 화산활동. 그러면 얘는 발생의 경계거든. 요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 근데 지금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주변에서 지금 남아메리카 주변에 아까 여기 안데스 산맥도 은근 잘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거야. 태평양판이랑 남아메리카판에서 지금 보면 니네 그림이 선명하게 잘 봐. 요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깊어질걸? 지도에서 한번 보실래요? 남아메리카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게 보일걸. X가 보일걸요? X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여? 동글뱅이 있고 채워진 동글뱅이 있고 남아메리카판 쪽으로 갈수록 X가 있어. 신발 지진이 있다는 얘기거든? 요거 지금 신발 지진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고 대충 그릴게요. 대충 저쪽 가쪽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기역에서 니은 쪽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해양판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대륙판 남아메리카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서빛대를 따라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가 약하다가 점점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판 쪽이 화산이랑 지진 활동 활발한 건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판경계는 판경계만 구별할 수 있으면 웬만큼 풀려. 그러니까 핵심은 뭐를 구별해야 돼? 판경계를 구별하면 돼. 그래서 어쨌든 기역의 하부는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멘트 대류가 하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산맥이 생길 컨덕지가 없어. 어차피 판이 멀어지는데 생길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역이랑 니은은 모두 화산활동은 활발합니다. 활발하고 그래서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곳 두 군데 기억하셔야 돼요. 보존형 경계랑 그 다음에 대륙판 수렴하는 경계.
됐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내가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거든. 암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처음에 암기를 완벽하게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계속 풀면서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지거든. 그래서 그리고 약간 과학에서 팁이라고 해야 되나, 공부에서 이제 팁인데, 이게 더 이상 이거는 얘기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시험을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다 외우고서 문제 풀어야지 안 돼. 알겠니? 계속 외우고 풀고를 계속 반복해야 돼. 왜냐면 내용이 많아. 자, 그래서 이제 105쪽, 자,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제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다.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와 대책 및 이용하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환경적 피해. 일단 재산이랑 인명피해가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암에 의해서 지형이 변하고 산불. 그 다음에 화산 세사물은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화산 분출물에서 고체 성분이야. 그래서 이게 용암에 섞여서 산사면에 따라 이룬다. 그래서 이제 지형이 이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화산가스로 인해 거기서 끊을게. 산성비. 화산가스가 아까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등등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산화황이 물에 녹아서 내리면 산성비가 돼요. 그러면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식물이 말라 죽죠. 그래서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주차라. 화산재가 햇빛을 가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춘다. 그래서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층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태양빛을 막기 때문에 얘는 이제 평균 기온을 이거 근데 단기적인 효과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산가스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온실효과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중생대 때는 전체적으로 따뜻했다. 왜냐하면 화산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가스나 화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을 가리고, 그 다음에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광합성을 조금 막죠. 그래서 생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 뭐 재산 피해랑 이건 뭐 경제적 피해니까 요건 됐고, 아, 참고로 화산재가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는 이유는 그 화산재가 엔진사에 끼기도 하지만 그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책은 물을 주변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거나 땡가수로를 건설하는데, 이게 용암이 액체지 물을 뿌려서 고체를 만들면 이동을 멈출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수로를 건설하거나 제방을 쌓게 되면 용암의 경로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암을 시키고 이동속도 이동을 감소하는 거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용, 자, 화산지대 생긴 지대에 생긴 온천 관광자원. 근데 실제 온천 요새 그렇게 많진 않고, 그 다음에 화산 분출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 특히 거기 써놔, 화산재. 화산재가, 덮이면 거기에 지금 식물이 좋아하는 영양용류들이 있기 때문에 토양이 좀 비옥해져요. 그래서 이제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적 화산활동, 그래서 염소나 황 같은 경우에는 화산활동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염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적 화산활동에서 이제 광상이라고 그래서 땅 속에 묻혀있던 굉장히 유용한 광물이 이제 뭐 해양 생태계 내에 지상 생태계에도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열 발전을 세우면 써라. 난방이나 온수를 얻을 수 있지. 난방, 온수. 그래서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진 보시면, 지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땅이 흔들리는 거니까 산사태 일어나고 생태환경 바꾸고 습하게 되고 물 오염되고, 그 다음에 쓰나미를 주쳐라. 쓰나미는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생기는 해일, 지진 해일을 쓰나미라고 그래. 쓰나미를 한국어로 지진 해일, 일본어로 쓰나미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직권에서 수권 상호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뭐 도로랑 건물이 붕괴되고 교통법이,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여러분이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가스랑 전기부터 끊고 빼고, 그 다음에 이자는 건물 안에서 머리 같은 거 이렇게 막고 있다가 건물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밑에도 보면 이제 가스가 노출되고 전생에 화재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그 얘기를 먼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지진계는 이제 지진을 관측하는 장치고, 내진 설계는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파를 이용하면, 지진파라고 하는 거는 지진으로 생긴 흔들림이 전달되는 게 이제 지진파인데,
특히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가 이제 외핵을 통과를 못해서 뭐 외핵이 이제 액체인 거를 확인했고, 지진파의 이제 속력이 이제 물질의 종류나 밀도나 온도나 압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지 아니면 땅 속에 빈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의 이제 크기는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는데요. 규모 나중에 문자 보면 알는 게 좋아. 얘 같은 경우는 숫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마자로 써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규모 같은 경우는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야. 그래서 진도가 1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2배. 그래서 진도 1이랑 진도 2의 차이는 32배, 진도 2랑 진도 3은 32에 32배니까 32의 제곱배야. 그렇게 되고, 이 친구는 뭐하는 정도? 흔들리는 정도를 로마자 이걸로 나타내는 거야. 1, 2, 3, 4로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뭐 나중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섞어서 쓰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피해를 볼 때 지진 혹시 나중에 쓸 때 중요한 건 규모다 진도가 더 중요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규모가 크지만 멀면 진도는 작거든요. 이해 갔어? 규모가 작더라도 진도가 크면 오히려 부서지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큰 지진은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서 요새 되게 무섭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백두산도 터지기 직전이고 후지산도 터지기 직전이라 백두산 터질 때 여름에 터지기를 좀 기도하렴. 알지? 겨울에 터지면 좀 위험하다. 그렇다. 또 반응이 없구만. 자, 그래서 밑에 오시면 자, 가자. 4번, 5번, 6번. 자, 4번에 판경계의 종류에 따른 판의 운동과 발산하는 증을 이렇게 연결하시오. 자, 발산하는 경계 어디로? 발산하는 경계는 발산,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해령, 열곡대. 차이는 해령은 바다, 열곡대는 육지. 수렴형은 가까워지는 거, 해구. 그 다음에 골짜기 마저지. 그 다음에 보존형은 어긋나고 변한다는 증. 자, 그 다음에 5번, 1번 해령 중심부에 마그마가 올라오는 굉장히 뜨거운 골짜기 열곡. 그래서 괄호 안에 열곡. 열곡은 그래서 열곡대랑 스코산맥 해령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 대륙판을 수렴하면 해양판이 섭입이야. 해양판 섭입. 그 다음에 해력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게 변환단층인데 거기서는 이제 천발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얘는 보존형 경계가 되지. 자, 그 다음에 아까 화산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평균 기온을 낮추고 이거는 직권이 기권에 미치는 영향이다. 됐어? 거기 107에서 111까지 마저 풀자.